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게이트와 집사 게이트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의혹까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상황 이분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김건희 게이트 최고 전문가 조국혁 신장식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왔잖아요. 아유, 오랜만이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예. 제 표현이 맞죠? 맞습니다. 예. 법사, 집사, 여사 아주 뭐 사자 돌림으로 쭉. 아니 왜냐면 네. 제가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제일 처음 접한 게 신장식 의원 인터뷰였거든요. 맞아요. 제가 제일 처음 국회에서 예. 얘기를 했죠. 김병환 지금 현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예. 그래서 사실 그때 아무도 별로 주목하지 않을 때 저랑 인터뷰할 때 삼부토건 얘기해서 제가 들으면 오 그런 게 있구나라고 저 알아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예. 김건희 그 특검 특검보 예. 김영근 특검보라고 거기가 예. 금융수사 특수통 출신의 예. 그분한테 지난 1년간 축적했던 자료를 넘겼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예.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있었다. 이건 거의 뭐 확립된 사실이고. 그거는 저 금감원에서도 인정했으니까. 인정한 거니까. 그럼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하게 이 부분을 꼭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두 개인데 예. 하나는 웰바이오텍이에요. 아 그때도 예. 예, 웰바이오텍은 말씀하셨었어요. 똑같아요. 소위 예. 우크라이나 수혜주라고 예. 하는데 여기는 CB 그러니까 무기명 예. 전환사채를 아하. 통해서 예. 몇백억을 중간에 가져갔거든요. 예. 그럼 이 무기명 전환사채 누구한테 줬냐 이거 찾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난 13일 날 웰바이오텍 그다음 웰바이오텍 회장이랑 삼부토건 부회장이 동일인이에요. 한 사람이 두 개를 그래요? 다. 예. 그래서 이분 그 소환 조사 됐거든요. 아, 그 특검보가 알겠답니까? 예. 그래서 소환 조사 했어요. 예. 13일 날. 어허. 제가 지난주에 가서 특검보 만났는데. 그다음에 하나는 금감원에서 우리 한국거래소하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예. 조사를 이 주가 조작 조사를 심리를 예. 언제 했냐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그 시장감시위원장님한테 예.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요거죠. 소위 무능이냐 외압이냐. 23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24년에 첫 조사를 했다고 국회에 보고를 했거든. 예. 이전에 조사한 적 있어요? 말을 못해요. 아, 무능이냐 외압이냐. 그렇지. 왜냐면 그래프로 보면은 조사할 만도 한데. 그러니까요. 주가 그래프랑 거래량 터지는 거 보면 예. 예. 무능이냐 외압이냐. 요거 어. 봐야 된다. 아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삼부토건 전 회장 현 회장한테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던데 네. 그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영장 예. 청구. 저도 뭐 확인은 따로 못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수사 열심히 하고 있더라. 예. 어쨌든 신장식 의원이 그동안 축적한 자료와 정보를 다 특검부에게 제공을 했다. 예. 예. 특검이 알아서 잘 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짚어볼 게 너무 많아요. 예. 이거부터 해보죠. 법사 게이트. 아, 아닌데 건진법사 법당을 비롯해서 10여 곳 압수수색했는데 제가 압수수색 당한 데 보니까 전성배 씨의 건진법사 변호사의 사무실도 뒤졌고 보니까 여러 군데를 치고 근데 사실 이 당사자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거는 그리 많은 건 아니거든요. 경우가. 네,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 일반적으로 보면 없는 일이고 변호권 침해 문제가 있어서. 변호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건진법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할 때 이전에도 압수수색이 한 번 있었고 이전 압수수색에서 근데 법당의 비밀 공간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는 그거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그런 남부지검이 무능해서 못 본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애매합니다. 안 본 거예요? 애매합니다. 이게 뭐 몰랐을 리가 없는데 특검에서는 들여다보니까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는 빼먹고 했지? 라고 해서 이것도 무능인가 외압인가 무능인가 고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변호사 사무실까지 갔던 거는 그런 이 또 이사를 했잖아요. 그 비밀 공간 법당. 이 법당이 이사를 하면서 비밀 공간에 넣어놨던 물건들이 실제로 이사간 집으로 갔는지 아니면은 혹시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보관한 건 아닌지 아마도 그 부분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가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사실 변호사 사무실 압색은 뭐 잘 아시지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장도 잘 안 나오고. 영장도 잘 안 나오고. 자, 그런데 어쨌든 어저께 변호사 사무실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 어디야 여기 뭐 일광 조계종
거점인 일광사까지 종교단 시설까지 네. 비밀 공간 다 치고 들어갔어요. 네. 그럼 이 압수수색 의미는 특검이 뭔가 방향을 잡았다 이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건진이 일정한 뭐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건진이 그 사실은 뭐 샤넬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도관 역할을 했잖아요. 통일교로부터 또는 어디로부터 뭘 받아가지고 여사에게 소위 김건희 씨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도관, 운송 벨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운송 벨트 창구에 남아있는 물건이 뭐가 있는가를 보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혹시 뭐 나왔는지 들으신 거 있으세요? 그건 뭐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 처음 모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진법사 뭐 많아요. 공천 개입도 있고 뭐 통일교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의원님이 보고 계시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 사실 이게 저는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상시에 건진과 김건희 씨 사이가 어땠는가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샤넬백 그 교환하고 뭐 신발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유모행정관 나오는 거? 유모행정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건진이 얘기한 대로 하면 유모행정관을 대통령 그 김건희 씨의 수행 비서를 본인 비서처럼 썼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진 말대로 하면 건진 말을 믿어도 문제고요. 건진 말을 못 믿겠다 싶으면 이거는 그 여사한테 물건이 샤넬백이나 신발이 여사한테 갔다는 거잖아요. 어느 쪽이라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건진이 내가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게 그나마 죄를 덜 할 수 있겠다고 해서 변명이라고 한 소리일 거라고요. 근데 만약 건진 말대로 해도 그러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건진의 비서로 쓰였다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건진이 실제로 그거를 보면 건진의 말을 듣고 김건희 씨가 대통령을 통해서 공천이나 국정에 개입했을 여지들 특히 캄보디아 ODA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통일교가 계속해서 캄보디아 쪽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고 그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갑자기 ODA 비용이 확 올라갔고 이렇다면 그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뭐 샤넬백이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더 큰 게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국가를 여전히 수익 창출의 도구 내지는 그 누군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구로 사용했던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의원님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보도 이제 취합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의원님이 지금까지 본 바에 따르면 건진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막대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냥 변명으로 한 얘기가 대통령 영부인의 비서를 자기 비서처럼 썼다. 이게 변명이야. 나름 자기는 그거를 죄를 숨기기 위해서 가장 그래도 작게 얘기했던 걸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캄보디아 ODA까지 만약 실제로 지금 세간의 의혹이 그대로 밝혀진다? 그러면은 대통령과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엄청났다. 그러면 오히려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사님 이거 좀 부탁합니다라는 여사가 전성비 씨 을이 아니라 그 갑을 관계가 뒤바뀔 여사 이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저는 심각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자리다. 이 영적인 교류가 서로 갑을 관계가 없는 수준까지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로 뭉쳐 있다. 들어요. 서로 영적 교류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김건희 여사한테 영향을 끼치고 거의 동일시 될 수도 있는 인물이라는 말씀이시죠. 동일시까지는 아닐 것 같고 원탑은 역시 여사님인 것 같고. 그래요? 원탑은.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법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집사가 옵니다. 집사 게이트. 아니 이 김예성 씨라는 사람 실명이 공개됐으니까 이 사람 존재를 예전부터 알고 계셨다면서요? 알고 있었죠.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알고 있었고 김예성 씨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는 뭐냐면 소위 그 최은순 씨의 잔고 신한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349억. 근데 이제 어르신께서 이거 어떻게 위조했지? 하고 했는데 김예성이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김예성은 어떤 사람이지? 하고 보니까 코바나 컨텐츠 감사였고 또 하고 보니까
소위 서울대학교 EMBA 동문 수첩도 다 나왔잖아요. 동문 수첩에. 여기까지 2010년대 초반 2010년 11년 12년 요때까지 거슬러 올라갔고 와 정말 집사인가 보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갔느냐를 놓고 보면 그 장고증명서 위조했을 때 재판에서 김예성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고인 신문에서 자기 목숨 걸고 그 했다. 그 장고증명서 349억을 한다는 장고증명서를 위조한다는 게 일반인은 좀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위조를 했어. 근데 그걸 목숨 걸고 했대. 그래서 무슨 대가 받았니? 이래서 대가는 받지 않았대. 그러면은 349억 장고증명서와 바로 1대1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한 몸?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굉장히 장기간 한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더라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윤석열 씨 대통령 취임 이후에 비마이카 184억 투자 요거는 대통령 취임 이후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간으로 봐도 최소 10년 이상을 그렇게 1대1로 아니 349억 장고증명서를 해줬는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대가가 주고받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사이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주고받은 대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있었던 그 비마이카? 그게 그 대가라고 보세요? 크다. 아니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신한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신한저축은행에서 349억 장고증명서를 위조했으면 신한저축은행이 김예성 씨를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게 봐야 되는데 자회사에 취업시키고 막 이럽니다. 아 그래요? 신한저축은행과 김예성의 관계도 굉장히 독특한데 비마이카 같은 경우는 340억 정도의 적자가 있었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184억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HS 효성이라든지 한국금융이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데서 184억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46억은 그냥 주머니에서 김예성 씨 주머니에서 녹았죠. 그 왜 김예성 씨 뭐 이쁜 구석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대기업들이 184억을 투자했겠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옛날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같은 느낌이에요. 최순실 씨. 네, 최순실 씨. 근데 거기는 그나마 목표 자체는 공익적이었고 그다음에 원래 문화재단이니까 용도는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그 양반 노후를 좀 이렇게 돌봐주고 살펴줄 이런 거였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그냥 중간에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하지만 그 김예성 슈킹용 회사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분이 야가요. 4월 달에 베트남으로 가족들 데리고 출국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인은 한국에 있죠. 부인은 한국에 있고 애들 데리고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 4월 달에 탄핵이 결정되자 바로 출국한 걸로 보여요. 그렇게 보도는 돼 있습니다. 시점은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아니 저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하고 이 사람하고 거의 경제 공동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 근데 뭐 공동체라고 그러면은 평등한 관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평등한 관계였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뭐야? 김예성, 이종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압생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계속 기각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요? 법원에서. 근데 이게 김예성, 이종호 그 멋쟁 해병에 있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삼부토건하고도 연관돼 있는 여기가 뭐냐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다음에 비마이카 이상한 그 대기업들의 투자 여기에서 김건희 씨로 넘어가는 달이란 말이에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있어요. 한 3차례. 근데 이제 최근 보니까 특검이 김예성 씨 압수수색 영장 그거 기각됐던 거는 이게 특검 수사 범위에 딱 명백하게 안 떨어져서 법원에서 기각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수사 범위가 이게 그 비마이카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유도 되게 중요한데 비마이카가 수사 범위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김건희 씨가 고등법원의 특검법에 따르면 이게 수사 범위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갑옷을 하나 더 입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압생영장 기각으로 끝나지 않고 수사 범위 여부를 한번 또 다툴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각하신 분들이 수원 브라더스라고 제가 부르는데 수원 브라더스 세 분이에요. 수원에서 같은 법원에서 29기 30기 그 기수도 비슷한 연수원 이분들이 세 명이 쏙 뽑아져서 이쪽으로 와요. 근데 한 분은 이화영 재판 유죄 판결 내리신 분이고 한 분은 이재명 1심 유죄 판결 내리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쏙 뽑아서 수원 브라더스 셋을 뭔가 중앙으로 의도가 있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다가 그렇게 영장 체포영장 나왔을 때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자기 중앙에서 영장 심사 받겠다고 했잖아요. 왜 서부에서 영장 심사를 하냐? 왜 이렇게 중앙을 선호했을까? 그럼 중앙에 인사가 그렇게 발령이 났었다 이미 이런 의심을 가지고 계시군요. 저는 좀 요새 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또 이제 차후에 어떻게 되는지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도 많아가지고 양평고속도로 볼게요. 국토부 압수수색, 용역업체 압수수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뭘 밝혀야 돼요? 아니 왜 노선이 휘었냐? 그것도 심지어는 인수위 당시에 노선이 확 휘어버리잖아요.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강상면으로 노선이 휘는데 두 가지인데 그리고 이제 용역업체는 작업을 다 완수하기 전에 돈을 다 받거든요. 원래 업무가 끝나야 돈 주는 거잖아. 관급 공사, 관급 업무라는 그렇죠. 게 그랬죠. 그 다음에 누구야 그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갑자기 잘해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안 할랍니다 해버린다고요. 과한 대응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다고 보세요? 저는 실제로 미수에서 기수로 만약 실제로 공사가 착공돼서 아래로 틀어졌다 그러면은 미수에서 기수가 되는 거죠. 범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수를 막기 위한 판단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예 백지화 시켜버린 거다. 백지화 시켜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과한 대응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러면은 원희룡 전 장관하고 김성규 의원 출국 금지됐어요. 뭐 소환될 거라고 소환하고 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의 압수수색이나 수순으로 봤을 때 피의자 신분으로 그 이렇게 소환을 하거나 아니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하더라도 조사 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개연성도 무척 높아 보입니다. 의원님 특검보를 한번 만나셨으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답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뭐 그건 수사 기밀에 속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았고 예의도 아니고 물어봐도 아마 얘기도 안 해줬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사실 수사가 안 됐던 부분이 삼부토건 쪽하고 뭐 비마이카 이런 쪽이라서 거기는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안 했잖아. 명태균 쪽이나 이런 쪽은 이미 수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건진 삼부토건 이쪽에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끝나고 나면 부르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저는 8월 중에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추가 수사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